야야, 너 같은 놈이 올만한 가게가 아니거든? 아,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아, 그러냐? 결혼기념일이라 힘 좀 내본 게 고작 고급 초밥집이었던 거군. 뭐 어쩔 수 없지. 많이 힘냈네. 내 이름은 사토 다이스케. 30살 회사원이다. 내 직장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소규모의 상사. 나는 일단 계장이라는 임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쁠 뿐 월급이 높은 건 아니다. 그래도 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정도로는 벌고 있고 내 나이라면 아직 출세도 노릴 수 있는 보람 있는 포지션.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보고 있다. 다이스케 씨, 어서 와. 다녀왔어. 너무 배고프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세트야. 신난다. 바로 손 씻고 올게. 그 이유는 단순히 결혼했기 때문. 상대는 3살 연하인 아이라는 여성. 직장에서 선후배로서 만나 반년 정도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렇게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아무도 안 뺏어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아. 즉, 얼마 전 신혼이 된 상태라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한 인꼬 부부다. 아이는 예쁘고 성격도 아주 좋은데다 요리까지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는 건 동거 후에 알았지만 직장에서도 아이는 굉장히 눈에 띄는 절벽의 꽃과 같은 존재였다. 저기 왜 그러세요? 아니, 혹시 그 자료 복사해야 하나요? 맞아요. 몇 부씩 인쇄할까요? 15부요. 알겠습니다. 몇 시쯤 회의실에 가져가면 될까요? 3시요. 장소는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럼 20분 안에 가져갈게요. 와, 여전히 일을 잘하네. 아이, 사토. 멍하니 뭐해? 다음 회의 페가수스에서 시작한다. 아, 네. 우리 회사 회의실은 왜 이렇게 개성적인 걸까?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다 일도 잘하고 배려도 잘한다. 인기 없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외로 다들 다가가지는 않았다. 어떤 직원이 열심히 어필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다. 뭐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니 눈앞의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딱히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번개가 좀 무서워서. 흔치 않은 야근으로 몇 명이 남아있을 때 큰 번개가 친 것이다. 심지어 운 나쁘게 회사 전체가 정전. 번개에 겁먹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길래 내가 달려갔는데 그 타이밍에 어두워져서 필연적으로 나와 아이는 단둘이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었다. 이 나이에 번개가 무섭다니 한심하죠. 그런가? 싫어하는 건 누구나 있잖아. 그래도... 어이구, 괜찮지 않구나. 많이 싫어하는구나. 죄송해요. 자, 진정될 때까지 내가 일본 만담을 보여줄게. 라쿠고? 나는 대학생 때 일본 만담 연구회 소속이었거든. 되게 재밌어. 뭘로 할까? 아무것도 안 보고 할 수 있으세요? 응, 많지는 않지만 외우고 있는 게 있거든. 유명한 건 수완무, 토키소바, 만주무서워 같은 거? 수완무는 저도 알아요. 그럼 그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나는 갑작스럽게 만담을 보여주게 되었다.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내가 가진 유일한 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말을 꺼내고 나서 후회했다. 젊은 여성은 만담 같은 거에 관심 없을 텐데. 하지만 아이는 재밌다. 일본 전통 만담이 이렇게 듣기 쉬운 것인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 불 들어왔다.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 날씨가 안 좋답니다. 지하철이 멈추기 전에 다들 어서 집에 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저기 만담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물론. 이렇게 급속히 거리를 좁힌 우리가 사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이도 있어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남자가 이런 미인을 얻다니
정말 만담의 신께 너무 감사하다. 매일 밤 둘이서 만담 DVD를 보며 술을 마시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은 게 인생이라서. 저기 오늘 몇 시쯤 퇴근할 것 같아? 아마 막차 타고 갈 거야. 또야? 벌써 3일 연속이잖아. 미안. 아니,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이 좋아서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탓하는 것처럼 말해서. 실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바쁜 건 새로운 부장이 그 사람이라서야? 뭐야, 알고 있었어? 타나카 씨가 부장이 되었다고 들었거든. 본인한테 직접? 본인이? 얼마 전에 왜인지 부장이 승진했다고 나한테 라인을 보냈어. 예의상 축하한다고 했더니 축하한다면 같이 식사라도 어때라고. 진짜냐? 당연히 거절했어. 알지. 그나저나 미련스러운 사람이네.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부장이 되었으니 당신에게는 좋은 상사가 아닐 것 같아서. 솔직히 전혀 좋은 상사가 아니야. 역시 아무래도 뒤끝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 나는 최근 야근이 이어져서 집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있다. 정말 순수하게 성수기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일이 바쁜 거라면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할 수 있지만 라인으로도 말했듯이 내가 바쁜 건 상사인 다나카 요이치 부장 때문이다. 부장은 30대 중반으로 꽤 젊은 나이다. 그 나이에 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이니 빨리 관리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부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그가 부장이 된 건 약 2달 전. 그리고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쯤. 야, 신랑님. 결혼한 행복에 절어있는 것 같으니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게. 네.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저기를 대놓고 드러내며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사실 부장은 내 아내에게 어필을 하던 한 명. 아니, 처음에 설명한 어떤 직원이 열심히 어필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할 수 있다는 소문. 그 직원이 바로 이 남자였던 것이다. 자기는 물론 회사의 남성 직원 중 누구 하나 어필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그야 다들 놀랐겠지. 어느 정도의 트집은 각오하고 있었다. 부장도 자기가 노리던 여자를 빼앗은 나를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아이는 애초에 요이치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있든 없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만심이 강한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없었으면 자기가 얻을 수 있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신혼을 다시 교육하겠다는 명목으로 귀찮은 데이터 정리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우선적으로 나에게 돌리게 되었다. 덕분에 야근이 계속되어 아이와 보낼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졌다. 네가 무능한 탓에 아내가 혼자 외롭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불쌍하게도. 그럼 먼저 간다. 젠장, 돌아가는 길에 넘어져서 실컷 창피당하고 코뼈나 부러지면 좋을 텐데. 마음속으로 이런 걸 바랄 정도로 내 정신은 깎여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거르지 않고 일 힘내라고 라인을 보내는 것, 매일 저녁밥을 만들어주는 것, 이 덕에 나는 겨우 불합리한 메일을 견딜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다행히 야근 수당이 붙어 예상외로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건 고마운 일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 나날을 계속 견디면서 또 반년이 지났다. 눈치채보니 나와 아이는 첫 결혼기념일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아이, 이번 결혼기념일 말인데 계획이 있어. 계획? 응,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떤 계획인데? 듣고 놀라지 마. 기대치를 올리네. 괜찮은 거야? 그 팔병이에서 맛있는 초밥을 마음껏 먹는 계획이야. 팔병이라면 그 고급 초밥 가게? 맞아. 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렇긴 한데 괜찮은 거야? 가격이 꽤 될 텐데. 괜찮아. 불합리한 야근에 버틴 덕분에 야근 수당이 꽤 붙었고 이날을 위해 내 컬렉션도 몇 개 처리했으니까. 뭐? 당신의 피규어 컬렉션? 응. 프리미엄이 붙은 거 몇 개를 처리했지. 소중한 거였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괜찮아. 첫 결혼기념일이잖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고마워. 사랑해. 나도야.
엄청 부끄럽다. 나도. 그래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신혼인데 내 야근에 불평도 없이 라인으로 격려해주거나 밥도 해주고 이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 고마워. 최고의 남편이야. 그런데 휴가는 낼 수 있는 거야? 응, 어떻게든. 고생은 했지만. 정말 끈질긴 사람이네, 타나카 씨. 그래도 요즘엔 어떻게 잘하고 있어. 아무튼 당일이 기대된다. 응. 부장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만 요즘은 많이 익숙해졌다. 게다가 아무래도 회사에서 나한테 일이 너무 집중되는 걸 눈치챘는지 한번 지도가 들어와서 피크 때에 비하면 업무량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뭐니 해도 첫 결혼기념일. 꼭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나는 의욕에 넘쳐 있었다. 당일 약속대로 나와 아내는 고급 초밥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훌륭한 가게는 난생 처음이라 나도 아내도 긴장했다. 들어간 직후 우리는 어쩌면 좋을지 몰랐는데. 뭐야 형씨들, 여기 처음 오나? 네, 그렇습니다. 카운터 구석에 앉은 50대 정도의 남성이 넉살 좋게 말을 걸어주셨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부끄럽게도 이렇게 좋은 가게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기쁜 말씀을 해주시네요. 일단 대장의 오마카세를 주문하면 실패 없을 거야. 라고 우리의 심정을 눈치채고 조언까지 해주셨다. 고급 정장을 입은 멋진 아저씨였는데 아마 가게의 단골인 것 같았다.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게다가 겐타라고 이름된 그 남성은 우리가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하자 그거 축하할 일이군. 대장, 좋은 샴페인을 준비해줘. 물론 청구는 내 앞으로. 겐타씨, 인심이 후하시군요. 무려 몇만 엔이나 하는 비싼 샴페인까지 사주신 것이다. 그건 죄송하다며 거절하려고 하자 축하하는 마음은 받아둬 형씨. 그 샴페인을 받은 게 기쁘다면 형씨가 다음에 후배에게 똑같이 사줘. 나는 그거면 돼. 하나부터 열까지 멋지다. 이게 정말 멋있는 남자라는 거겠지? 나와 아이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정말 다 최고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초밥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도요. 성게 싫어하는데 오늘 먹은 초밥 중에 제일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겐타 씨 덕분에 우리도 완전히 긴장이 풀려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때 꼭 만나고 싶지 않은 녀석을 만나는 법이라. 나 여기 단골이거든. 대단하다. 여기 엄청 비싼 초밥집이잖아. 나한테는 별거 아니지. 어머나, 요이치 씨 사랑해. 그 타나카 부장이 호스티스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온 것이다. 카운터석만 있는 가게라서 몸을 숨기지도 못하고. 어라? 사토잖아? 안녕하세요. 우연이네요. 아이도 있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바로 엮이고 말았다. 야야, 너 같은 놈이 올만한 가게가 아니거든? 결혼기념일이라서요. 그러냐? 결혼기념일이라 힘 좀 내본 게 고작 고급 초밥집이었던 거군. 뭐 어쩔 수 없지. 많이 힘냈네. 네. 이봐 아이, 이런 별 볼 일 없는 남자는 역시 그만두는 게 어때? 좀 더 사치 부리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나라던가? 또 농담을.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이 완전히 망했다. 아이도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봐 형씨, 그 부부의 지인인가?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니 방해하면 안 되지. 겐타 씨가 끼어들어 주신 것이다. 그걸 들은 타나카 부장은 뭐야? 무슨 상관인데 아저씨? 상관은 없지만 자네 태도는 보고 있자니 유쾌하지 않아서 말이야. 참견 좀 했네. 우와, 이래서 꼰대는 싫다니까. 금방 설교하잖아. 자네 어디서 나랑 만난 적 있지 않나? 없어. 당신같이 짜증나는 아저씨 따위는. 그런가? 이제 됐어. 뭔가 흥이 깨졌어. 이런 손님밖에 없다니 이 가게도 영락했네. 라는 말을 남기고 주문도 하지 않고 나가고 말았다. 나는 겐타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괜찮아. 대장, 다시 마셔야겠어. 가장 추천하는 일본 술을 부탁해. 알겠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즐거운 결혼기념일이 되었다. 그런데 진짜 서프라이즈는 이 다음날. 평소대로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 영업처에서 돌아왔는데 오, 오우연이구만 형씨. 역시 여기 직원이었나? 겐타씨? 어째서 여기에? 무려 겐타씨와 입구 부근에서 만난 것이다. 그리고 겐타씨는 마침 잘 됐네. 사장한테 안내해주게나. 네. 그리고 사장실로 안내해드리자. 켄타씨!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자, 너도 사과해! 죄송합니다. 켄타씨의 모습을 본 순간 사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고 옆에 있던 타나카 부장도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전화로도 말했지만 술자리에다가 사적인 일이긴 했지만 일단 부장직에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대주주에게 그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상대가 누구든 사람을 대할 때 그건 아니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아들놈은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거기서 나는 드디어 생각났다. 우리 회사의 대주주 이름이 겐타라는 것을. 회사의 권력자라고 하면 대표이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주주가 더 강하다. 애초에 대표이사 자리도 주주가 지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겐타 씨는 우리 회사 주식의 5할을 보유한 대주주. 겐타 씨의 지시로 대폭적인 인사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나카 부장은 가장 화나게 해서는 안 될 우리 회사의 진정한 우두머리에게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 엄청난 짓을 저질러버린 듯하다. 요이치 군이라고 했나? 자네와는 전에 파티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뭐 사람의 얼굴을 외우는 게 어렵긴 하지. 하지만 그건 다시 말해 자네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닌가. 앞으로 회사를 짊어질 사람이 자네라니. 사장은 요이치 군을 다음 사장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건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어. 솔직히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다시 생각하고 싶을 정도야. 기다려 주십시오. 어리석은 아들놈은 오늘부터 해고하겠습니다. 잠깐.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닥쳐라. 너 탓에 우리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아니 그래도. 다시 연락하지. 심한 부자 싸움으로 발전하자 겐타 씨는 그 자리를 떠나셨다. 덩달아 나도 방을 나왔다. 그러자 내 쪽을 다시 보시더니 안 좋은 말은 안 할 테니 직장을 바꾸는 게 좋을 거야. 만약 이직처를 찾기 곤란하면 기꺼이 상담해주지. 나는 여러 기업의 얼굴이 통하니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결국 사장님은 아들을 해고하기로 했고 겐타 씨는 우리 회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주주를 계속하기로. 백수가 된 타나카 전 부장은 지금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가 부자라 지금까지 알바 경험도 없었는지 고등학교 선배에게 혼나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겸임하고 있다고 한다. 이걸 계기로 제대로 사회 경험을 쌓았으면 한다. 뭐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참고로 나는 겐타 씨 말을 받아들여 취직처를 소개받아 이직.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환경이라 더할 나위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역시 이렇게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그러게, 정말 겐타 씨한테 감사하다니까. 아, 오늘 만담 DVD는 이게 좋겠어. 그렇게 말하며 아이가 건넨 DVD의 케이스를 열자 거기엔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이. 이건 우리 3인 가족이 되는 거야. 좋았어. 고마워 아이. 새 환경, 그리고 새 가족을 맞이한 우리들. 이직 계기를 줘서 고맙다 전 부장. 저는 지금 최고로 행복해요.